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무 수행 이제 두 번째 거 할 차례죠. 자료 입력을 했었고, 이번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인데 보도록 하죠. 실무 수행 2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 첫 번째 문제는 보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죠. 거래명세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죠. 제 기출문제 풀이 보신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니까 금방 아시겠지만, 이 거래명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업부서에서 거래처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계 파트로, 이렇게 똑같은 사인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영업부서, 그다음에 거래처. 뭐 상식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에다가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공급했다고 하는 물건을 갖다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서명을 받고서 그 물건을 갖다가 주고받고 했다는 증빙서류가 거래명세서예요. 그리고 이 거래명세서를 거래처에다가 줬던 거래명세 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회계부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처로 물건을 얼마만큼 공급했습니다 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거래명세서는 3장이 한 세트예요. 영업부서에서 자기네가 물건을 갖다 줬다는 거, 물건을 받았다는 서명이 된 그 증빙서류를 한 장 갖고 있어야 되고, 거래처에서도 한 장 갖고 있어야 되고, 회계부서에서 이런 영업의 결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는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장이 한 세트고요. 그런 다음에 회계부서에서는 그 거래명세서의 모든 금액, 지금 여기서는 샘플로 거래 내역이 한 달 동안 2개밖에 없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는 주로 발행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발생했던 거래명세서를 쭉 다 갖고서는 그 증빙서류를 근간을 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 발급을 해줘요. 한 장으로 딱 보내주는 거죠. 이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겠네요. 실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다. 거래명세서는 그때 사용한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4월 24일 날짜로 거래명세서 등록해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고, 그 절차죠. 자, 4월 24일자로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4월 24일이죠. 24일. 자, 유형은 지금 얘는 매출이죠. 매출에서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11번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2개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요. 품목은 에어팟 프로, 수량은 20, 단가는 25만원. 그 다음에 갤럭시 북, 수량 20개 50만원. 됐죠? 확인. 자, 그러면 하나로 금액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오성전자 거래처죠. 오성전자. 자,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FAT 1급 때 많이 연습하셔서 실수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분계. 자기합수표로 수령했다고 하니까 자기합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현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 1번 애각수는 제품 매출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날짜는 4월 20일 것만 줘야 합니다. 4월 20일이 아니라 4월 24일이네요.
자, 클릭하시고 이거 뭐 주저주저 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임정된 거기 때문에. 자, 세금계산서 만들어야죠. 전자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만들어졌고요. 자, 이 만든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줘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자, 매출 조회를 해보시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발행은 얘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얘도 되더라고요. 여튼 발행 완료. 여기 관리번호 다 뜨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 다시 한번 조회보면 이번 전자 발행으로 이렇게 딱 되죠. 여기다가 전자입력이라고 표시해 놓고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빈칸으로 비워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입력한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냥 TAT 2급은 급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발급해서 보내야 되는지 먼저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어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그러면 자, 날짜는 작성일자 4월 2일 거래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죠. 주 정밀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수량이 500개, 공급가액은 2,500만원 이렇게 기재했어야 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량은 300개, 그래서 공급가액이 당연히 1,500만원으로 되어 있겠죠. 발급했음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4월 2일날 발급한 건 잘못 발급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정 사유 선택하고요.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외상으로 다 처리하라고 하네요. 마이너스로. 이 수정 세금계산서에 관련돼서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 날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지 돼요. 또 거기서 여기 수정 사유 물론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4월 2일날 발행했던 이 세금계산서는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4월 2일 똑같은 날짜로 취소를 해줘야지 돼요. 국세청에 전송된 거라서 얘는 다시 불러와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서 다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취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여하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날짜 얘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재화를 공급한 날짜 공급 시기는 4월 2일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4월 2일 날짜로 수정된 금액 500개 수량, 그 다음에 금액 2,500만원 요걸로 똑같은 날짜로 다 발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짜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정 세금계산서 배우시면서 여기 수정 사유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배우셨을 텐데 그 날짜가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항목별로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날짜,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짜 뭐 이렇게 구분했던 거, 그런 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죠. 날짜는 4월 2일날 발급한 것을 불러와야지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항목은 지금 여기 공급가액하고 세액, 단가,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기재사항 착오 항목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가 잘못됐어요? 뭘 잘못 기재했어요? 물어보죠.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거죠. 작성 연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이런 것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기 짙은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얘는 오류나 누락이 되면 매입세 공제, 세액 공제 못 받아요.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도 보시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공급가의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확인. 여러분이 평가 문제에서 여기 수정 사유 이 코드 번호 있다가 물어봐요. 이런 거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기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은 메모 해놓고서는 나중에 금방 찾아보지 않더라도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시간 아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래서 4월 2일 날짜에 발행됐던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다 취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자로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죠. 500개 금액은 5만원 2,500만원 해서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어요. 취소하는 것과 새로 정정된 것으로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가셔가지고 날짜는 4월 2일 거래였으니까 2일 거래만 불러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은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 누르면 두 건의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얘를 갖다가 이제 전송해 줘야 되죠. 전송할 때 순서대로 매출 조회 해지금 미전송 두 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안 돼요. 얘는 한 건씩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발행 누르면 여기 관리번호, 그 다음에 측번호, 일렬번호 등록되면 전송 성공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발행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다 전송 성공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미지 출전표 입력해서 2일 날짜 거를 조회하시게 되면 전자발행에서 다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같이 해보셨고요. 자, 여기 3번하고 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시험 문제예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첨부서류 또는 부속서류라고 하는데 3번, 4번 문제 매 회차마다 부속서류 문제는 두 건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세 번째 여기 문항을 보니까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여러분이 부가세 TD급에서 배우시면서 우리 첨부서류들, 부속서류들 배우시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였죠. 그죠? 제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따 설명해 드릴 때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한번 요약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첫 번째 줬는데 여기 매출 내역 과세분은 3억, 면세분은 1억 이렇게 해서 총 여기 이기 예정 기간 동안에 이 회사에서 지금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왜 알려줄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료 두 번째 거는 뭔가 봤더니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한 거예요. 1200만 원어치, 부가세는 120만 원어치.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 문제 하나요. 사오너라 이 회사는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용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요. 자료 1 앞에서 봤던 거는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자료 2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매입세액 내용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 2에 첫 번째 우리 수행과제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자료 2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외상거래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우리 수행과제를 갖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편하시겠죠. 그러면 1번부터 작성을 해요. 문제가 워낙 길다 보면 여러분이 좀 당황한다거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7월 20일자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 20일. 뭐 입력하라는 대로 하나 맞추면 되니까. 자, 유형은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죠. 그럼 유형은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 누르시고요.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어요. 원재료 수량 없고 공급가액으로 1200만원, 공급가액 세액은 120만원, 거래처는 세일산업, 세금계산서 전자입력으로 해주고요.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밑에 분기된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보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매입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여기와 같이 차변에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원재료 1200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에서 여기 13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120만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부가세 유형에서 51번 과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표시가 되는 것,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얘는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용어 하나 참고로.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재무회계에서 계정과목 이름으로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쓰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용어가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도 했다가 매입세액이라고 했다면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 부가세 대급금은 재무회계에서 여기 매입세액에 대한 계정과목 이름이 부가세 대급금인 것이고,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되면 우리 그 회계처리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느 경우에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51번 과세로 해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회사는 지금 과세 사업도 하고 또 뭐도 한다 그랬어요? 면세 사업도 한다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회계 처리가 매입세액 120만 원을 전체 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서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부터 먼저 잘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좀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만약에 이 매입한 것이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처리했다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계 처리는 원재료 해가지고 1320
2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해서 132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지금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불공 사항이 있어서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부가세 대급금 얘는 빵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처리하게끔 되는 게 바로 불공의 회계 처리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하면 이 회사는 지금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재료가 과세 사업에 사용됐는지 면세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런데 이 원재료가 지금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도 있고 면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높아심에 또 불공이 지금 얘가 불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불공사항 이것도 부가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불공사항 여러분이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 세금 계산서라 그랬어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까 얘기해 드렸죠. 여기 굵은 박스로 표시된 거 7가지예요. 얘가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누락이 됐으면 얘는 매입세 여기 120만 원이죠. 이거 공제 안 해줘요. 즉 불공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 담당자가.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얘 불공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1000cc라고 약자로 많이 쓰는데 우리 그 소형 승용차 있죠. 얘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예요. 승용차의 취득이나 또는 유지와 관련돼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매입세에 다 불공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1000cc 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대비와 관련된 것들 있죠. 이를 요즘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 처리예요. 다섯 번째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토지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 처리를 합니다. 이 불공 사항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원재료가 지금 여기 불공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가 면세사업과 관련됐으면 불공 처리 불공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공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실무 업무에서는 일단 매입세금 계산서 이렇게 받으면 그 회사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대부분 일단 과세 처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부가세 대급금을 100% 다 공제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좀 이따가 매입세 이거 갖다 계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원재료가 과세 사업에도 사용되고 이 원재료가 면세 사업에도 사용되니까 과세 사업에 해당된 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이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을 해주고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부가세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불공 처리되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치가 부가세 거기 하는데 과세 사업에 사용됐고 얼마가 여기 면세 사업에 사용됐고 그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지금 이기 예정 기간 동안에 과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3억이라고 알려준 거고
면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요 비율대로 요 금액을 계산해서 면세에 해당되는 금액, 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예정 확정 기간 동안에 여기 금액은 총 4억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금액을 면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과세 대상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지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 거래 중에서 이 부가세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가세를 얼마를 이 부가세 중에서 얼마를 과세분으로, 얼마를 면세분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120만원 매입세액에 대해서 얘를 비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그 타이틀이 붙어 있었죠.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면은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계산해서 그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따가 요거는 부속서류, 첨부서류 화면에다 입력하면 다 나올 계산들이긴 하지만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부속서류 작성하는 건 엄청나게 쉽단 말이죠.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총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뭐 10만 다지 요건 다 빼버리고요. 400이었죠. 그 중에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였어요? 여기 1억이었었잖아요.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3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 30만원만큼은 지금 여기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매입세액에서 계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면세일 경우에 면세에 사용됐다면은 얘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회계 처리하라는 것도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부가세 120만 원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공제하는 걸로 처리해 놨는데, 여기 지금 매입세 불공제 계산 금액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이네요. 이만큼은 매입세 다 인정 못 해주겠대요. 나머지 90만 원은 부가세 대금으로 기록한 거에서 금액을 인정해 주겠지만 공제받는 것으로 30만 원은 면세 사용된 부분이니만큼 얘는 공제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회계 처리는 해야 될 회계 처리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만큼은 공제해 주는 금액에서 빼야지 돼요. 그게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그럼 뭐라고 써요? 여기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면서 부가세 대급금까지 1320만원 지출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그만큼 30만원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반대로 원재료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지출한 금액에서. 그래서 차변에 얘를 원재료 3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며칠 날짜로 해줘야 되냐고요? 이익이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익이 예정이라고 그래서 9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폐 입력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여기서 계산한 것만큼을 빼주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쭉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죠. 여기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안분 계산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하라는 말까지 해놨어요. 단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만 계산할 것.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즉 첨부서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속서류는 이쪽에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타이틀 자체가요.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제하지 않는 내역을 계산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9월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시험에서 1년에 여러분들 지금 12번의 시험이 TET 2급은 계속 있는데 거의 뭐 한 차례 건너서 하나씩 계속 나오고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요. 여기 화면 구성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얘기는 아까 불공상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있죠. 그거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6가지 설명해 드린 것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요거 화면 문제 풀고서 바로 정지해 놓고 바로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외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서 매입세 근계산서 받았는데 걔가 불공사항이라고 하면 부가세 유형 불공,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할 항목이 여기에 집게 되는 그 시트예요. 그죠? 얘는 시험 문제도 별도로 입력하라는 경우도 나오고 등등 하는데 얘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TET 2급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 조금 전에 원제에서 올 때 공통매입세액이란 말 뜻은 과세 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그런 매입세액이 있으면 안분계산이란 말 뜻은 비율대로 그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즉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과세보다는 면세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면세 걸 계산하면 그만큼 빼버릴 거니까. 그래서 안분계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통매입세에 대한 거, 안분계산은 비율대로 계산을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그 시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때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확정 신고 기간에는 여기다가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여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확정 신고 기간에는 여기다 작성하는데 그 대상이 그 분기에 아니 그 해에 그 과세 기간에 사용해서 없어질 원재료 같은 거 말고요. 우선 건물 같은 거 있죠. 건물 또는 기계장치. 즉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것들, 그런 항목들이 여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될 경우,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안에서 과세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면세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건물 샀을 때 매입세액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할 때 여기서 확정신고 기간에만 얘는 쓰는 거예요. 얘는 예정신고 기간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 확정신고 기간에만 요거를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거는 요 예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계산식에 F2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말이에요. 여기 매출 내역, 그래서 공급가액 그 비율대로라고 나와있죠. 공급가액 비율. 그게 바로 요 1번에 해당이 돼요. 여기 1번. 1번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데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건 1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할까 봐 이렇게 다 해놨나? 여하튼 우리 1번. 자,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입니다. 불러오기 싫다고 하면 되겠죠. 자, 구분은 별도로 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또 여기 작성하시면서 엄청나게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 용어를 몰라서 입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기 과세, 면세, 공통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과세, 면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 매입한 거 뭐 있어요? 자료서에 주어진 거 이거죠. 공급가액 얼마예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세액은 120만 원. 우리가 계산할 세액 대상이 된다는 게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액 표시된 거 우리가 이제 자료 입력을 할 건데 요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안분계산 대상 매입세액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총공급가액은 아까 여기서 보여준 거 요거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 이익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총 얼마의 공급가액이 발생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 4억이죠. 여기다가 4억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 4억 중에서 면세에 해당되는 건 얼마예요? 면세에 해당되는 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1억. 예, 1억이에요. 1억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계산은 30만 원 딱 나오죠?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던 거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식을 사용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공통매입세액 120만 원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은 4억 원, 면세값만 계산해서 1억 원 해줬더니 4분의 1 매입세액이 120만 원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원재료 매입했을 때 차변에 발생하는 것인데 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얘를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대변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차변에는 우리가 원재료 사온 거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이었으니까 차변에는 다시 원재료에서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9월 30일 날짜로 요구하는 분계마저도 제가 요걸로 다 요거 해당되는 게 2분계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자, 일단 계속 진행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기 작성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저장해야 되려고 그랬었죠. 저장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이에 반영하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야겠죠. 저장해 놓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요.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불렀더니 지금 여기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있죠. 얘를 띵 클릭해 보시면 요 위에 나타나는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자료들이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자료들은 그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작성 목록이에요. 얘는 여기에 해당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항목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대한 여기 첨부 서류 작성된 게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작성한 거 여기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해 주세요 그랬었죠. 그럼 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9월 30일자로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아까 원재료 해줬었죠. 원재료
해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랬죠. 부가세 대급금 해서 30만원을 이렇게 빼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네 번째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는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거래자료 입력. 거래자료 입력은 대부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작성 문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의 첨부서류 작성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첨부서류가 작성되면 조회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여기 첨부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자동 반영되므로 얘는 조회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거는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서 작성된 계산된 그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 말일 날짜로 거래 날짜로 전표 입력을 해달라는 게 마지막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있고 걔가 첨부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 결과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회계 전표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여기 첨부서류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의 작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75회차 TAT 2급 보실 때 나름대로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던 그 첨부서류 두 가지가 나왔네요. 틀리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읽어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제 매입세라고 얘기하는 요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의제 매입세액이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의제 매입세액은요, 우리가 보통 사오는 그 원재료라든지 등등, 보통 그 원재료가 식자재예요. 식료품. 이 식료품은 대부분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다 얘가 면세 품목이란 말이죠. 우리 사업자가 면세 품목을 사갖고 오게 되면 보통 우리 차변에 원재료 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대변에 뭐 외상 매입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얼마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면세 품목들은 여기 밑에 부가세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얘가. 왜? 여기 면세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건을 사올 때 면세 품목, 이렇게 1차 산업과 관련된 면세 품목들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산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계산서에는
계산서에는 매입세액이 있나요? 없나요? 매입세액이 없고 그냥 공급가액만 딸랑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식당에서 뭐 저기 비빔밥 이런 밥을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라고 봤을 때 사과과는 원재료에는 매입세액은 없고 비빔밥을 팔게 되면 여기 매출세액은 발생하죠. 쭉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세액만 납부하고 내가 사갖고 올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부가세 맨날 납부만 하고 저기 공제받는 것도 하나 없고 이거 완전히 그렇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와가지고 얘를 가공을 해서 과세 품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매입세액 실제로 계산서에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을 처럼 계산을 해서 계산된 그 금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여기 일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해당에 따라서 109분의 9 또는 108분의 8 또는 뭐 106분의 6 뭐 순수하게 발생하는 매입세액 10%는 아니지만 이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이 정도의 비율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예요. 아시겠죠? 의제 매입세액은 실제로 계산서 받을 때 부가세대금 매입세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던 매입세액이 발생하니 여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 이따가 첨부 서류를 작성해 보면 금액 얼마인가가 계산이 되겠죠. 걔는 없던 매입세액을 계산된 그 금액만큼을 부가세 대급금해서 계산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얘는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해 주니 이 원재료 샀던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은 원재료 비중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는 반대로 원재료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얘는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액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농산물 구입 관련 면세 매입 계산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거래일자는 10월 10일이네요. 이 첫 번째 자료이고, 그럼 당연히 밑에 그 수행과제에서 이거 자료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이거 입력하면 돼요. 두 번째 자료는 똑같이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농민한테 직접 사갖고 와서 직거래를 했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성명은 이농산, 주민등록번호 있고요. 원재료 아몬드 사갖고 왔다고 되어 있네요. 요것도 현금 결제했다 그랬는데 요것도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인전 수행과제에 보면 요 두 개 입력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거예요. 자, 설명 한번 직접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 자료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료 세 번째 것도 있네요. 의제 매입 세액 정산 관련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의제 매입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이익이 확정에 견과류 제조와 관련된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있대요. 예정 신고 때 4천만 원, 확정 신고 때 6천만 원에서 이익이 확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은 그래서 1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정 신고 시에 면세 매입 금액은 0원이 다른데 요 자료 3번은 왜 주었는지 이따가 첨부 서류
작성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문제 안에서 사오노라 이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 면세식품을 사갖고 와서 과세식품으로 판매를 할 경우 바로 의제매입세액 정산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자, 자료 1은 호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이다. 이건 적격 증빙이죠. 두 번째는 아몬드를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요, 이따가 매입세액 정산에 필요한 자료이다. 네 번째는 사오노라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로 해라고 또 알려줬죠. 얘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공제 비율 104분의 4 이걸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를 볼까요? 수행과제에서 자료 1, 2 거래를 매입 매출 자료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 선택할 것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이를 안 하게 되면 아마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자, 보죠. 자, 그럼 아까 봤던 여기 자료를 보고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계산서는 적격 증빙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지 되겠죠. 뭐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날짜는 10월 10일로 해주시면 돼요. 10월 10일.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계산서이면 53번 면세 선택한다. 품목은 호두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20, 단가는 5만원. 자, 거래처는 365 마트. 안 나오네요. F2 눌러서 365 주면 생계선서는 받은 걸로 하고요. 분기는 현금으로 하기로 했죠. 자, 지금 여기 사각공개 원재료예요. 원재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됐고요. 하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의제매입 공제신고서는 의제매입하는 그 회사인 경우 사오는 많은 그런 품목들이 면세와 과세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빙서류들이 있을 때마다 원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은 적요란에다가 이걸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그때 입력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매입 공제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은 원재료일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원재료는 여기 6번이라고 적용 코드를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지세라고 되어 있죠. 여기 6번 F2 눌러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원재료 계정인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라고 아까 문제에서 아예 얘기를 해줬어요. 보시게 되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 선택할 것 그랬죠. 예, 코드 번호 6번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뭐 조회해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자료 입력할 때 원재료 해당되는 것에 제가 요걸 눌러 놓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는 입력이 끝났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료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이 농민 또는 어민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직접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증빙서류 농민이나 어민이 직접 우리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농민 어민들이. 그래서 이런 농민 어민들한테 받은 증빙서류들, 이런 증빙서들이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나? 아니에요. 얘도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맞는데 이 코드 번호가 여기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돼요. 이건 매입이죠.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매입에서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60번, 얘는 면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건별이라는 거 들어보셨었죠? 건별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적격 증빙이 아닌데 입력하는 것을 건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서 얘 지금 면세 품목이죠. 아몬드는 면세 품목인데 얘를 농민 또는 어민으로부터 사갖고 오면서 여기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 매입 매출점에서 입력할 때 얘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코드 번호인데 이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서는 필히 사용하고, 얘는 농민 어민으로부터 적격 증빙이 아닌 이런 것을 거래 내역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건별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 주어야 되는 유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날짜를 보니까 얘는 10월 15일 날 사갖고 온 거네요. 자료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15일에 보시게 되면 유형, 얘는 매입이었어요. 매입 중에서 쭉 보시게 되면 면세 품목인데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즉 농민, 어민으로부터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면건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품목은 아까 아몬드라고 했고요. 수량은 45, 단가는 만원. 자, 거래처명은 이농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농산. 세금계산서 없는 거고요. 분기는 현금 주고 사왔으니까 여기 출금되면서 원재료 해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면세 품목이고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서 이 해왔던 금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적요란에다가 똑같이 6 요거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를 반드시 적요란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것대로 수행과제의 첫 번째 자료 1, 2 설명해서 입력을 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 3번까지 자료를 참고해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요거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작성을 해야 돼요.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얘도 이해만 잘 하시면은 계산하는 거 입력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날짜는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365 마트하고 이농산 거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적요란에다가 6번 하면은 우리가 불러올 때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걸 보셨고요. 매입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매입세액 정산 의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도 밑으로 좀 올려놓고요. 얘를 클릭하셔야죠. 정산이라는 건 확정 신고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할 때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앞에 입력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앞에 게 입력이 안 돼 있다면 이건 뭐 보나 마나인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거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정유란에 의료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입력이 된 상태에서 확정 신고가 됐을 때는 얘를 누르셔서 해당되는 거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은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이 자료 있죠. 자료 3번 과세 표준은 1억이라고 알려줬는데 예정 때에는 이 금액, 확정 때에는 이 금액. 이걸 왜 알려줬냐 하면 바로 여기 숫자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4천, 그 다음에 여기 확정 때에는 6천,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자료 입력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셨으면,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여기 단기 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 매입액은 지금 이익이 예정 신고분하고 확정 신고분 똑같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단기 매입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단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기가 아니라 일기 부가가치세, 일기, 이익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예정분 있으면 예정분만큼, 확정분 있으면 확정분만큼 두 개를 다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단기 매입액의 말뜻이 이익이 예정과 이익이 확정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예정분을 보니까 여기 예정 신고시 면세 매입금액 있다 없다, 없다고 해준 게 여기다가는 0 이렇게 입력 안 해도 되지만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확정분은 얼마요? 확정 우리 지금 이익 확정에 매입한 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은 얼마? 145만 원이죠. 두 건 합쳐서. 그래서 여기 확정분에다가 1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분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자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정 신고 여기에 분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공제율은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공제율이 있는데 문제에서 104분의 4 하라고 중소기업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104분의 4 한 거고, 만약에 102분의 2 다른 비율을 공제율을 사용하면은 여러분 여기 선택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한테 맞는 건 다 104분의 4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면세와 관련돼서 매입가액은 총 145만 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여기 사갖고 올 때 매입세액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익이 예정과 이익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판매한 거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큼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 있는 걸로 계산해 주겠다. 여기 중소기업인 경우 104분의 4만큼, 그래서 그 금액에 104분의 4 했더니 55,769원 여기 나와있죠. 공제할세액 이만큼을 공제해 주겠다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차변에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질에서 갖고 왔을 때 얘는 다 계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지만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서 계산된 금액 부가세 대급금이 없지만 이 금액만큼은 부가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라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그만큼 원재료는 빼줘야 된단 말이죠.
이건 다 우리가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차변에 원재료 해줬었던 거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원재료가 아니죠. 이제는 부가세 대급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에서 55,769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4번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제맵 공제신고서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것, 바로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얘도 여러분이 배웠던 재고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뀔 때 적요란에다가 여러분이 8번 타 계정 대체 요것도 표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재고자산이 원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되면 타 계정 대체 요거를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아마 그냥 반영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이따 한번 넣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해당되는 금액 계산해 냈죠. 그 다음에 뭐 저장 없으면 내버려 둬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 작성했죠. 이것까지 다 반영했어요. 세 번째 할 차례죠. 부속 서류 작성했으니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야 되죠.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저장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옵니다. 그럼 얘는 의제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매입은 여기 매입세액 있죠. 그리고 또 얘는 말뜻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거죠. 공제 받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의제 매입세액 우리가 지금 부속서류 작성한 거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매입세액과 관련돼서 여기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 자료는 여기 뜨고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 첨부서류 작성한 건 밑에 뜨죠. 두 개 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의제 매입세액 신고한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확인 다 되셨으면 여긴 조회만 했지 별다르게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 하라 그랬죠. 그러면 12월 31일자로 해주시면 돼요. 12월 31일자로 어떻게 회계 처리해줘요? 차변에다가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랬었죠. 부가세 대급금 하셔서 금액은 아까 55,769원.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하시게 되면 여기 원재료 해놓고서는 금액은 55,769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네 번째 문제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공인회계사회 프로그램에서도 적요란에다가 재고자산이 원래 계정으로 아니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되면 여기 8번에 타 계정으로 대체 써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서 이게 반영이 자동으로 된다나 봐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타 계정 대체는 써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 문제 이번 75회차 TET 2급 부속서류 문제는 첨부서류 문제는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좀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회차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부가가치세 관리 평가 문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같이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회사 등록 문제를 조회해 달래요. 전체 메뉴에서 회사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사오너라. 보기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래네요. 사오너라 내국법인이며 내국법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국법인이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은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 눌러보시게 되면 내국법인이라는 거, 법인 구분, 내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해당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오노라, 여기 다시 넘어와서, 사오노라 사업장 세무서는 강남세무서이다. 세무서 여기 보니까 강남이 아니라 구청은 강남구청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장 세무서는 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얘 틀렸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추가사항이 있어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야후 맞죠?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오너라 사업 개업 연월일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개업 연월일 18년 6월 1일 8년 6일 맞죠? 그래서 여기 11번의 답은 여기 2번이 올바르지 않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달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근데 1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죠.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엔터. 자, 여기에서 거래처 오성전자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발급된 금은 매출이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오성전자 어디 있나 보면 되겠죠. 여기 매출이라고 했죠. 매출에서 여기 오성전자 여기 있죠. 오성전자의 발급 공급가액 금액은 1,500만원.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요거 있죠? 총 몇 건인가요? 33건. 33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 달래요. 그래서 이거 나왔네요. 4월 2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물어보고 있죠. 1번이었어요 아까. 그죠? 4월 2일자에 전표 조회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1번이죠. 기재사항 착오 정정. 여기 14번에 1번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는 메인 매출장 조회해 달라고 하죠. 메인 매출장은 장부에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높아심에 여기 얘기하는 메인 매출장은 무엇을 조회하는 장부냐 하면 여러분이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죠. 입력하시면서 부가세 유형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선택한 부가세형 코드번호, 부가세 유형 코드별로 조회하는 장부예요. 그 코드별로.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장에서 발생한 문제 7월에 발생한 매입 거래예요. 7월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에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거래처 코드번호 5자리로 입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7월에 발생한 거.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분을 할 때는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매입에 해당되는 거죠. 매입 거래만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과세 유형은 매입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를 물어봤어요.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 세 개 있네요. 어떤 게 제일 커요? 공급가액은 세일산업, 얘가 제일 크네요. 그죠? 세일산업의 코드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나요? 거래처번호 여기 보시면 00106이라고 돼 있죠. 5자리 쓰라고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00106 이렇게 써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조회해달라네요. 우리가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여기 있죠. 2기 확정신고 기간 2기 확정신고 기간 아까 우리가 입력해 놨던 거고요.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매입세액 정산 의제 내역의 18번 한도액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건 뭐 입력 다 끝났으니까 18번만 찾으면 되겠네요. 한도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요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17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질문을 하겠대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고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27번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세액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1기 확정이면 이거 바꿔줘야겠죠? 저장하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어디 갔어요? 27번이라 그랬죠? 27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금액 얼마냐요? 여기 차가감 납부 환급받을 세액 되어 있죠? 금액은 16830,453 요거 대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기 예정 18번 문제는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또 바꿔야 되죠.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저장된 거 불러와야 되죠. 우리가 다 입력했었으니까. 자,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51번 난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16난이라고 먼저 얘기한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가 우리가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클릭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보여드린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것은 첨부서류 작성한 건 나타나 있죠. 근데 제가 요거를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서 요구하는 51번 난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51번 난에서 여기 여기서 금액이 얼마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금액을 그냥 물어보면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을 물어보면 30만 원이에요. 여기 세액이란 말, 공급가액이란 말 구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공급가액, 세액이라고 물어볼 때는 세액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공급가액을 답하시고 세액이라고 물어보면 30만 원을 답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냥 물어봤으니까 300만 원을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이번엔 2기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2기 확정 이해하고요. 자,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 14번이죠. 14번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 얘는 아까 우리가 부속서류로
의제매입공제신고서 작성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세액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55769 요거 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기 확정 신고서에서요, 다음에 해당되는 첨부세령이 신고서에 작성되는, 항상 마지막 걸로 물어보던데 TT 2급에서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이 없는 것은 부속 서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또 매입에서도 일반 매입에 그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작성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되어야 된다. 이 문제 요 설명 끝나고 제가 첨부서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여기, 아니 뭐 지금 얘기할까?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기확정권 조회해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첨부서류,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다 있죠. 그럼 여기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런데 얘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이라고 되어 있죠. 수령은 매입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한다는 것은 매입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는 뜻인데, 걔는 어디서 조회를 하냐면, 걔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했을 때 그 해당되는 게 불공사항이 아니면 다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아까가 우리가 계산했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죠. 일반, 고정. 여기 일반 세금계산서하고 구분이 똑같아요. 여기 세금계산서에서도 일반 매입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로도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이 없는 것은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할 필요 없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있죠?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거고,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에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사업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과 관련된 그 계산서 합계표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과표라고 되어 있죠. 이 과표를 클릭해 보시면 요 맨 밑에 계산서 발급금액, 이건 매출이고요. 계산서 수취금액, 이건 매입이에요. 근데 여기 금액이 다 있죠. 그럼 얘도 여기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도 첨부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해당 칸에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첨부서류, 이 첨부서류는 그 금액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증명하는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첨부서류는 뭐다? 명세서예요. 이 숫자만 보고 어떤 거래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첨부서류를 보고서 이런 거래 내역이 이 날짜에 여기에 어떻게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부속서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얘는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류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요거가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낯설 텐데 그냥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첨부 서류 해당되지 않는 거는요. 예, 2번 하나였었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관리 이번 회차는 부속서류 설명이 아주 좀 긴 거였었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수행 세 번째 결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